4번 이어서 좀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기역은 갑이 건물의 임차인이 아니라 토지의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 646조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여기 646조 규정을 이렇게 싹 다 붙여놨지만 갑이 건물의 임차인이 아닌 토지의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틀린 거다. 건물의 임차인일 때 이 건물에 부속시킨 것들을 그냥 야 건물 주인 네가 다 사가라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이 건물 자체는 지금 이거 지금 갑의 소유이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적용이 되는 사안이 아니었다. 그리고 니은은 읽어보면 되고 디귿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의뢰 해지 통보에 의해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나 이렇게 할 때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제 그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은 그 건물 매수 청구권 이거는 이제 그 임차인이 본인의 의무를 다 했을 때 이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그 이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니까 이제 건물 두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임차인의 그런 불이익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그 건물의 그 부속물이나 그런 것들은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 건물의 주인 임대인이 계속 이제 그 앞으로 그 효용을 누릴 텐데 임차인은 이제 계약이 끝나가지고 나가야 되면 그 투입한 돈을 보상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걸 보상해 주려고 인정해 주는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만약에 차임 등을 연체해가지고 그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가 되면 여기 지금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나오죠. 이렇게 차임을 연체하는 등으로 해가지고 채무 불이행을 해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면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죠. 행사할 수 없는데 여기 지금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의뢰 해지 통보에 의해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나 이때는 상관이 없죠. 임대인이 해지 통보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면은 임대인은 그 건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받아줘야 돼요. 자기가 해지하자고 한 거니까. 임차인이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것 때문에 틀린 거고 D는 맞지만 의뢰 해지 통보에 의해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인정된다.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거 받아줘야 된다. 보상해줘야 된다. 리을은 뭐 필요비 지출 626조 필요비 상환 1항은 필요비 상환 2항은 유익비 상환 유익비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해야 그때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는 그냥 임대차 종료 이전에도 임대차 계약 중에 그냥 뭐 내가 창문이 깨져가지고 창문 수리했다 그러면 창문 수리 비용 바로 임대인한테 청구하면 됩니다. 필요비니까. 문제 5번. 이거 무슨 사례 문제처럼 2차 시험 문제처럼 이렇게 사례를 줬어요.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변제기에 해서 대여하였다. 2차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지겹게 보는 너무너무 익숙한 문구죠. 갑은 을에게 얼마를 변제기에 언제로 해가지고 대여하였다. 가장 기본 툴이죠. 가장 기본 툴. 2차 기출이나 이런 타시험 기출들 다 이제 하나씩 풀어볼 건데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뭐 제가 기본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기초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논술 쓰는 것도 이렇게 유튜브 찍을 건데 그때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면서 왜냐면 그렇게 그 순차적으로 이제 법리를 다 그 설치를 해나가야 되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대여를 했는데 유일한 재산 나오는 거 사회이익 취소 채권자 취소 논점이죠. X가 있었는데 지금 해서 재산을 동생에게 빼돌렸다. 갑은 병을 상대로 사회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싶다. 채권자 취소권 문제가 나왔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게 지금 객관식으로 나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옳은 거 그런 것만 이제 가려내면 되는데 이제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 다 답안에다 써야 되죠. 이거를 필요한 내용들을.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을이 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건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로 무효 뭐 여기까지는 맞는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면 무효이다. 서로 크로스가 다 성립하는 지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린 거죠. 기억은 서로 크로스로 다 가능하다. 사행위 취소는 병을 상대로 해야 되고 수익자를 상대로 해야 되죠. 채무자를 상대로 하면 안 돼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소송 중에 항변 이런 걸로는 안 된다. 사행위 취소소는 민법 406조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해야 된다. 니은은 맞는 거. 답이 뭐였지? 이거 니은 디귿 2번. 이거 답만 써놨네. 니은 디귿이 맞는 니은 맞는 거 디귿.
채무자 을과 수익자 병 사이의 매매계약 당시 이미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 설정이 있었고 수익자 병이 사회 행위로 해가지고 소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다음에 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을 말소를 시켰다면 이때는 원상 회복으로 소위 등을 가져올 수가 없고 그냥 대신 가액 배상만 해야 되죠. 그 차액만큼. 자세한 그 이제 내용들은 생략할게요. 가액 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준은 사실심 변론 종결실 기준으로 한다. 사행위 당시가 아니고. 맨날 나오는 저기 하죠. 니은틱을 맞는 거. 리을은 이제 뭐가 틀렸나 볼게요. 알게 되었다면 사행위 취소는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5년, 406조 2항이었나? 406조 2항이었나? 네. 5년 취소하고 병에게 이전된 엑스토지를 다시 을에게 원상회복해서 함께 청구해야 된다. 이 뒷부분이 틀렸어요. 사행위 취소만 먼저 하고 나서 원상회복은 나중에 따로 청구해도 되고 둘을 동시에 사행위 취소를 하면서 거기다가 병합을 해가지고 원상회복도 같이 청구를 해도 되고 여기는 지금 이전된 토지를 다시 을에게 원상회복할 것을 함께 청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함께 청구해야 한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2개씩밖에 없으니까 니은틱을 만든다는 거 알았으면 바로 넘어가야겠죠. 6번 소멸시효 진행과 중단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아 이건 뭐 다 기네. 이건 그냥 처음부터 읽었던 것 같아요. 시효를 중단하는 상대로 그걸 주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해서 응소하여 이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그 중단의 효력을 인정한다. 포함된다고 해서 맞는 거.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 수익하고 있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맞죠?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매수인이 더 이상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를 이전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점유를 상실했으니까 아니죠. 이거 틀렸죠. 이거 되게 중요한 판례인데 2차에서도 중요한 판례고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였다면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유를 이전했지만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한 건 맞는데 그래도 계속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보아서 왜냐면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둘을 연계해가지고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건 뭐 중요한 판례고 이런 걸 모르면 이거 공부가 많이 안 돼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판례. 너무나 많이 나오고 1, 2차 다 중요한 판례죠. 이거. 나머지는 저는 안 읽었었어요. 7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거 처음에 민법 공부할 때 이 파트 제3자를 위한 계약 할 때 되게 좀 어려웠던 막 낙약자, 요약자, 수익자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 이 세 명과의 관계가 막 어떻게 되는지 막 그런 것들이 되게 막 좀 이해도 안 되고 판례를 읽어봐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런 거였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파트고 2차에서도 나올 수 있고 네. 이 법리를 정확하게 다 이 세 명의 관계를 다 이해하고 이렇게 해제가 됐을 때 뭐 얘는 누구한테 뭐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고 얘는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없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거는 저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쭉 읽었고 밑에 4번이 이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수익자는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8번 이 문제 조금 경계 민법 500조에 나오는 경계 이거는 좀 이렇게 2차에서는 거의라고 무방할 만큼 나오지 않는 그 민법의 파트여가지고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그냥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막 이렇게 2차 준비를 하면서 써보지는 않은 파트여가지고 좀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좀 되진 않았다고 할까. 이게 좀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답이 3번이고 이자제한법 위반되면 그냥 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뭐 그 뒤에 경계계약을 뭘 하든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 위반하는 것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 내용이고 이거 법원 행시였나 사무관이었나 이자제한법 문제 한번 나왔었죠. 문제 엄청 길게 해가지고 오래되지 않은 문제인데 근래 문제인데 3번이 답이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판례 다 공부하고 경계 파트는 객관식에서는 나오는데 2차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파트입니다. 이 부분은